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의 원천이라는 책입니다. 타라 스와트 지음, 백지선 옮김, RHK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매일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 찰나의 순간들은요, 동업이나 이직의 중요한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거나 잊히곤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정신을 훈련하고 찰나의 순간에 집중해 영속적인 변화를 일구는 법을 배우면요, 누구나 그러한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일 뿐인데요.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면 그동안의 업무 성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동업자를 만났다면요. 평소 인맥을 관리하고 애쓴 그 노력이 때와 장소를 잘 만나서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빚어낸 결과물인데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사고 방식이 삶의 중요 요소인 인간관계와 상황, 물질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요, 집중하고 시각화하고 에너지를 쏟아 행동으로 옮기면요, 원하는 인간관계와 상황, 물질이 실현됩니다. 어떤 일에 의도적으로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면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6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요, 풍요입니다. 긍정적 사고 및 너그러운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요의 관점은요, 이 세상의 자원은 우리 모두가 나눠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몫을 차지해 성공에 이르면 오히려 가능성의 범위가 더 커진다고 믿는 시각입니다. 풍요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지고 힘든 시기에도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관점은요,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환경과 사람들도 번창하게 만듭니다.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풍요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주위에는요, 그와 비슷하게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친구나 배우자, 동업자가 모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실현인데요. 여럿이 모여서 휴가를 떠나고 싶었는데 마침 큰 숙소를 예약했다며 같이 가자는 친구의 메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행운은 일상적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이런 행운은 드물게 찾아오고요. 가만히 앉아 소원을 빌기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의도에 적극적인 행동을 더하면요, 소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친구들에게 다 함께 휴가를 가자고 제안하거나 동료들에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알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처럼 소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기적처럼 소원이 이루어진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1994년에 자기 앞으로 1,000만 달러짜리 가짜 수표를 쓴 배우 짐 캐리가요, 같은 해에 정확히 1,0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고 더맨더머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자석 같은 욕구입니다. 긍정적 욕구에 강렬한 감정을 더하면요, 그에 부합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1954년 로저 베니스터는요, 너무 위험하고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역사상 최초로 1마일을 4분 안에 뛰었습니다. 베니스터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위협을 달성하자 이후 다른 육상 선수들도 잇따라 기록을 달성했고요. 이는 4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대중의 머릿속에 심어지면서 다른 선수들도요, 베니스터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뇌가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해도요, 몸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한 일과 예기치 못한 일 모두 일어날 수 있지만요, 중요한 건 그 일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긍정적 욕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며 그 욕구에 수반되는
강렬한 감정은요, 가시적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강렬한 감정이 차오르면 멍하니 몽상에 잠기거나 덧없는 희망을 품는 대신에 에너지와 자신감이 샘솟아서 긍정적 욕구를 현실로 만드는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네 번째 원칙은요, 인내심인데요. 내면의 욕구와 일치하는 의도를 정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에 집중했지만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불안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심인데요.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며 무엇보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따르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연결해 새로운 경로를 만들려면요, 무수한 노력과 자원을 쏟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진척이 느린 듯 보이지만요, 어느 순간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 시점을 지나면요, 가속도가 붙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건전한 행동 양식이 자리 잡으려면 임계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요. 일단 그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기술이든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는요, 집중적인 노력과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요, 조화입니다. 균형 잡힌 사고로 단호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정서 조절 능력을 갖추려면요,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몸, 영혼은 갈등 관계가 아니라요, 한 배를 탔으므로 논리적 뇌와 정서적 뇌, 직관이 보낸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셋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몸, 영혼의 조화는요, 진정한 자아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꼭 쌓아야 할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쌓인 뒤에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가장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요, 우주적 연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소속감의 욕구가 매우 큽니다. 사랑과 믿음과 같은 애착 감정은요, 신경화학 물질인 옥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뇌의 보상 체계의 일부인 유대감과 쾌락을 일으킵니다. 이 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법을 두고요. 간디는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부터 먼저 변하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끌어당김의 법칙 6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은요, 바로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긍정적 에너지를 받을 뿐 아니라 발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운명을 바꾸는 4주 실천 내용을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각하기.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멈춰라. 여러 가지 훈련과 시각화를 통해서 잠재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면요, 내면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중요한 사건이든 사소한 사건이든 어떤 사건을 실제로 경험할 때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릴 때의 차이를 놀라울 정도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면 풍요로운 현실을 상상으로 미리 경험하므로 기회를 포착하고 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며 상상한 현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뇌가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권해드리고 싶은 것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성취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간절히 바랬던 소원을요, 모두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인데요.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싶다거나 또 자기 분야에서 부나 성공을 이루고 싶다는 등의 소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미 이룬 소원은 밑줄을 그어보고요. 지금까지 이룬 소원을 보면서 성취감을 만끽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소원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인내심과 또 역량, 기술, 투지를 보여주는 성과가 있다면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인데요. 일기장의 2면을 펼쳐서 한가운데에 작지만 선명한 글씨체로 나의 풍요로운 삶이라고 적고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 걸리는 몇 달 동안 이 두 면에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원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다고 믿을 때 작동합니다. 감사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요, 뇌가 좋은 일이 생기는 순간을 더 잘 의식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항목을 추가하고요, 매일 일기를 쓸 때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기를 쓰는 것인데요. 4단계 프로그램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건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반응을 일기장에 매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요, 자신의 감정과 동기, 행동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한 일 중에서 이상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긍정적 행동을 3가지 정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타인의 관점으로 문제를 생각해 정서 지능을 높인 일부터 산책하며 마음 챙김 명상을 하거나 또 저녁을 먹고 휴대전화 대신에 소설책을 집어든 일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때 언제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또 언제 주의가 산만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는지 적어보는 것인데요. 자주 직면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새로운 전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에 이루고 싶은 3가지 목표를 정해서 일기장에 적어보고요. 인간관계, 일, 자기 개발과 관련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적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며 이루기 쉬운 작은 목표여야 합니다. 다음은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액션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 액션보드에 붙이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액션보드를 만들 때는요, 길게는 일주일까지 공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진실되고 의욕을 북돋우며 또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정확히 반영한 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긍정적 이미지를 아무거나 골라서 성급하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액션보드는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상징해야 합니다. 또 이 액션보드를 만들 때는요, 긍정적 욕구에 강렬한 감정이 뒷받침된 행동과 에너지를 결합해야 합니다. 액션보드를 만들면요,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꿈이 이미지로 구체화되는데요. 액션보드를 만들었다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마법처럼 떼돈을 벌거나 몸매나 자신감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액션보드를 만드는 것은요, 간절히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에 가까워질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뇌를 단련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액션보드에 체중 감량이나 균형 잡힌 몸매와 관련된 이미지를 붙이면요, 그 이미지는 체육관에 가거나 요가를 하거나 식단을 바꾸게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행 가능한 일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레 이루어지기 시작할 텐데요. 액션보드는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원하는 미래를 시각화하면서 얻은 영감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3단계는요, 주의 집중하기인데요. 현재에 몰입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훈련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패턴을 제거하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현재에 더욱 집중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경험에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비롯한 정신 훈련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먹고 걸을 때 마음 챙김을 하고 타인과 소통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요가나 명상과 같은 공식적인 마음 챙김 수련을 행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일상적 현존을 마음 챙김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죠. 또 매일 몇 분씩이라도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요, 뇌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에 더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하면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현재에 몰입하는 연습과 명상 수련을 두세 달만 해도요, 뇌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는요, 의미 있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에 대한 자각과 새롭게 얻은 집중력을 결합해서 지금까지 얻은 통찰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꿈꾸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긍정적 자기 암시문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영감을 주는 구절이나 칭찬, 지금의 나에게 와닿는 주문을 참고해서 긍정적 자기 암시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 모든 것은 운명대로 흘러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누구도 지금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모든 일은 나중에, 때로는 한참 뒤에야 이해가 된다. 나는 돈이 무한대로 있다. 이 일은 즐겁고 쉬울 것이다. 이렇게 자기만의 주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힌트를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꼭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